트렌드 이슈를 콕 집어서 돈 벌 만한 내용들을 들여다보는 시간, 돈 버는 트렌드 시간입니다. 꾸준하게 제가 함께 메꿔주고 계시죠. 고든자산관리 이호룡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사실 대표님과 그동안 달러 강세 기조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잖아요. 지난주에는 또 아르헨티나나 터키에서 나타나고 있는 통화 가치 하락, 그에 따른 그 국가의 위험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방송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관련한 언론 보도들이 쏟아지더라고요. 저희가 다행입니다. 확실히 트렌드 앞서 나갔습니다. 오늘도 주제를 들여다보니까요. 지난주 그리고 그 지난주 이야기에 좀 연속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달러 강세, 또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그에 따라 오늘은 하이힐드 채권의 폭락 가능성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하이힐드 채권이 고수익, 고위험 그렇죠. 채권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요즘에서 미국에서 소위 이런 채권 부분들이 죽을 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예, 일단은 미국채 10년물의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올랐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이힐드 채권의 어떤 견고함은 2018년 초반까지도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근데 기울기로 봤을 때는 상당히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이 뉴스 때문입니다. IIF죠. 국제금융협회에서 이머징 마켓에서 자본 유입 유출을 추적을 하는데 최근에 430억 달러를 하향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입이 430억 달러를 좀 더 하향해서 좀 들어갈 거고, 작년하고 다르지 않다. 그 얘기는 오히려 반대로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저는 좀 집중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바로 확인을 해본 차트가 뭐냐면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미국의 그 WB 하이힐드 채권이거든요. 그 WB 하이힐드 채권하고 S&P 500의 관계를 보면 역의 상관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게 어떤 거죠, 지금? 예, 파란색이 WB 그 하이힐드 채권이고요. 그 다음에 S&P 500이 이제 붉은색입니다. 예, 보시면 그 하이힐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오히려 S&P 500은 조정을 받고요. 하이힐드 채권이 급하게 내려오는 걸 보시면 이제 상승하는 증시가 이런 모습들이 됐고, 본격적으로 2017년이 거의 다 되었을 때부터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급하게 하락을 했고요. 그때 S&P 500은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죠. 최근에 2018년 2월 들어서 이런 급락이 나오면서 WB 하이힐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본격적인 상승이 올해 2월부터 가능했다라고 보신다면, 지금 현재 S&P 500의 어떤 우측으로 그냥 횡보하는 모습들이 이 하이힐드 채권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제가 가서 5월 달에 이 투자대가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를 보면, 일단 빌그로스가 CNBC에서 5월 3일 날 10년물이 2.8에서 3.15%까지 움직일 것이다. 그러니까 3%를 넘지 못할 것이다 해서 지금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8일 날 같은 경우에는 핑코 CEO죠. 핑코 CEO도 3.3%까지 가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을 얘기한 거고요. 제이미 다이먼은 최근이었죠. 어제였나요? 어제 가장 이슈가 이 부분이었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 간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아직 미국이 굉장히 경제가 괜찮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더 급하게 올라갈 것 같다. 유가가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제이미 다이먼의 의문은 그거였습니다. 이렇게 가서도 버틸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저는 집중을 한 거고, 미리 선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슈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이힐드 채권 ETF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HYG인데요. 이 부분은 미국의 회사채에 투자를 하고요. 한 70%를. 나머지는 선진국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2018년 들어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2017년 고점이 89달러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85달러 정도로 한 4%에서 5% 지금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머징 국채, 즉 이머징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하는 EMB ETF라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서 급하게 하락하는 모습 보이죠. 그러니까 2018년 들어서 한 9% 정도 하락이 지금 됐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앞에서 말하는 투자 대가들의 말이 정말 실현이 된다면 더 가파른 하락이
이루어지겠죠. 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머징 마켓의 통화가 심상치가 않다. 그러면서 아르헨티나 페소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기준금리가 33.25였는데 40%까지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올렸는데도 잡히질 않더라고요. 통화가 결국은 뭐 IMF 구제금융 요청했죠. 그래서 사실상 부도라고 봐야 되죠. 이 정도 수익률이면. 근데 터키 리라 같은 경우에는 에르도안이 어떤 IMF가 돈 도와주면 우리는 방안이 있다 했는데 그게 긴축이 아니고 오히려 돈을 푸는 거더라고요. 네,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시장의 리라가 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었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이후에 지금 루피아가 최저치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이런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이런 이머징 환율이 이상현상을 보이면서 이게 국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같이 미치고 있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EMB ETF의 결국은 하락을 가져왔다라고 저는 보게 되고요. 신흥국 펀드, 뭐 아시아 퍼시픽 펀드 대다수가 좀 부진한 이 흐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영향을 받아가고 있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이들 국가를 보고 나니까 한국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한국은 강합니다. 네, 강한 한국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 보시면 알겠지만 1070원대, 1080원대로 올라가면 급하게 다시 내립니다. 그래서 한국 원화는 이렇게 강하다. 근데 제가 이제 2주 동안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요. 201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15년 이전에는 미국하고 한국의 그 국채 스프레드가 1%에서 2%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즉 한국 국채 10년물이 1에서 2%가 높았다는 거죠. 근데 15년도 이후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겹쳐서 갑니다. 그러니까 국채 스프레드가 0%죠. 그러다가 그 오른쪽 차트를 한번 보시면 올해 들어서 보시면 그 국채 스프레드가 역전된 상황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벌리는 이런 상황이 됐었죠. 결론은 지금 현재 저 노란색 박스권, 요 박스권 안에 지금 들어가기 일보 직전까지 간 거죠. 다만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한국도 뭐 올해 하반기에도 괜찮을까를 봤을 때 좀 위험해 보이는 게 이 차트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10년물의 기울기를 한번 보시면 그렇죠. 엄청 가파르죠. 그러니까 미국채 10년물이 횡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채 10년물은 가파르게 기울이고 가파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거죠. 앞에서 말한 투자 대가들이 말하는 미 국채 10년물이 3%를 넘어서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선이 미국채 10년물의 200일선인 3.25%를 정말 넘어선다면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진다. 왜냐하면 한국 국채 10년물이 가파르게 따라가서 국채 스프레드를 0% 위로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한국에서도 이미 국채에서 빠져나가면서 원화 가치까지 하락하게 되면 증시까지 힘들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놓고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이 이슈를 잡아봤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다른 이머징 마켓 대비해서는 견조한 한국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도 어떠한 징조등이 포착이 되고 있는 만큼 그 흐름을 좀 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뭐 일단 증시는 증시대로 두고요.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을 미리 좀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할 텐데 어느 쪽으로 좀 관심을 이동시켜 봐야 될까? 저희가 돈 버는 트렌드가 제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뭐 달러 쪽이나 뭐 달러 자산에 투자하라, 혹은 뭐 엔화 뭐 이런 얘기를 살짝 해주셨는데 오늘도 좀 동일한 맥락으로 가야 될까요? 저번에는 이제 달러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투자와 관련돼서 좀 더 강조했다면 이번에는 엔화와 관련된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증시가 어제는 좋았죠. 뭐 좋았지만 S&P 500 차트를 놓고 본다면 옆으로 횡보하면서 삼각수령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삼각수령 형태라는 것은 결국은 위로 방향을 정할지 아래로 방향을 정할지는 이제 다가오고 있다. 그 결정이. 뭐 위로 정해진다면야 엔화는 약세가 되겠지만 하나의 이슈를 한번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30%예요. 30% 이하로 내려가면 뭐죠? 총사퇴해서 재선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구로다가 양적 완화 기조를 버틸 수가 없을 겁니다. 내년까지는 버티겠다 하는데 저는 오히려 총사퇴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는 데 저는 베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이제 FXY ETF라고요. 미국의 ETF인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달러엔이 보라색이고요. FXY ETF가 파란색입니다.
이 보시면 이 파란색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엔화가 약세라는 거거든요. 네. 당연히 달러엔이 상승하면서 지금 109엔대거든요. 저는 110엔대를 넘어선다면 이 FXY ETF는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고요. 그리고 달러가 강해지면서 인플레이션까지, 그러니까 증시가 상당히 좋은 분위기가 아니라면 아마 엔화는 강해질 확률이 더 높아진다. 네, 여기에 저는 초점을 맞춘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럼 우리나라에는 투자할 게 없느냐? 원화 대비 엔화에 투자하는 ETF가 있습니다. 타이거 일본엔 선물 레버리지입니다. 사실 저는 좀 더 변동성이 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일본엔 선물 레버리지를 추천을 했고요. 4월 달에 이제 상장이 돼서 네. 아주 따끈따끈한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모으기 시작한다면 110엔대를 넘어선다면, 그러니까 원화 대비 900원대에서 계속 유지한다면 이거는 분할 매수 형태로 계속 사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 미국채 10년물과 한국국채 10년물이 역전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이상적인 흐름의 판단이라면 다시 스프레드가 그러니까 0% 위로 올라갈 거다. 그렇게 네. 된다면 미국채 10년물 가격 하락은 오히려 더 거세질 거 아니냐. 그런 걸 봤을 때 한국국채 10년물 숏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ETF가 코덱스 국채선물 10년 인버스입니다. 네. 예, 이게 상장돼 있고요. 최근에도 보시면 2016년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오르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앞으로 이거보다 좀 더 가파른 기울기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지금 충분히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원화가 강할 때 달러를 사자는 얘기는 지난주도 했었지만 그 투자에 대해서 어딜 투자해야 되냐 자꾸 물어보는 분이 많으셨어요. 네, 그래서 궁금하죠. ETF로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타이거 미 달러 선물 레버리지인데요. 네. 지금 현재 보시면 8,000원대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같이 투자해 보신다면 저는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어떻게 보면 오늘 하이라이트인데요. 네. SJB ETF라고 HIG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HIG ETF, 그러니까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 ETF를 다시 숏을 치는 겁니다. 요 가격대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에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예, 요 부분들을 보신다면 SJB ETF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저는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한 줄 전략은 예, 어떻게 될까요? 이머징 하이힐드 채권에서 이제 숏을 쳐야 된다. 예, 많이 내려와 있는 부분에서 그렇죠. 지금 전략적으로 한번 움직여볼 만한 시기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억하면서 오늘 한 줄 전략 저희 새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말씀 주셨던 트렌드들이 일단 상황이 다 맞아 떨어지고 있는 만큼 한번 이 이슈를 추이를 놓고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고든자산관리 이호룡 대표와 함께 돈 버는 트렌드 시간 꾸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